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9년 6개월간의 고독한 여정 끝에 우주 탐사선인 뉴 호라이즌스가 마침내 명왕성에 닿았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14일 오전 7시 49분 57초에 명왕성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약 12,550km 거리까지 접근한 뒤 명왕성 중력권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약 2년 4개월의 제작 과정을 거쳐 2006년도 1월 19일에 발사된 이 탐사선은 소형 승용차 정도의 크기입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사실상 명왕성을 목표로 삼아 발사됐고 그간 동력을 아끼려고 일종의 동면 상태에 들어갔고 지구와의 교신도 중단됐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명왕성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명왕성의 그림자가 생기는 공간과 명왕성의 최대 위성 카론의 그림자가 생기는 공간을 차례로 거치면서 명왕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게 됩니다. 현재 뉴 호라이즌스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더 관측 장비를 사용하고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을 정도의 동력이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차세대 육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갑니다. 17기 뉴욕평통은 12개 분과위원회에 차세대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해 젊은 세대와 이민 1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17기 뉴욕평통 주요 임원 인사차 10일 뉴욕일보를 방문한 정재건 뉴욕평통 회장은 민주평통이 발족된 지 30년이 넘었다며 이제는 후세들이 이민 1세들과 함께 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17기 뉴욕평통은 동포사회의 열린 마음으로 동포들과 함께하는 평통이 되고 또 창조적으로 동포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평통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17기에서는 통일의 기반 마련, 두 번째 차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당위성 또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일을 할 것이며 세 번째로 동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동포들의 우리 이민 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또 소수민족으로서의 언페어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일들에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힘을 보태고 대변하는 그런 역할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7기 뉴욕평통은 차세대 분과와 함께 정치력 신장 분과와 문화예술위원회 분과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17기는 열린 평통, 창조 평통이라는 표 아래 평통위원만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인 동포 누구나 통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하고 뉴욕 평통이 한인 사회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제17기 뉴욕 평통 수석 부회장에 유대근 메트로 슈퍼마켓 연합회장이 선임되었습니다. 뉴욕 평통은 13일 유대근 씨의 수석 부회장 선임을 알리며 추후 인선 작업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대근 메트로 슈퍼마켓 연합회장은 슈퍼마켓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업가로서뿐만 아니라 8년째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 기부를 해오며 여름철에는 보신용 삼계탕을 제공하는 등 사회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수년째 지속해온 8080 캠페인을 미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9일 뉴욕 사무실에서 7월 21일에서 23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2차 미주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 전국 대회 홍보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회는 풀뿌리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결집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8080 캠페인을 전 미주로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8080 캠페인은 향후 10년 동안 한인 유권자 등록률 80%, 투표 참여율 80%를 달성하자는 것으로 한인 사회가 미 사회에서 책임있고 존경받는 커뮤니티로 성장, 이에 따른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운동입니다. 드리면 전국에서 이렇게 고립돼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한인 활동가들도 있고 지역 대표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워싱턴에서 모여서 전체적으로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을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 또 이 자리에는 또 아이덴티티 교육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각 학교에서 아주 소수로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워싱턴이라는 중앙 무대에서
전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연방 의원들이 계속 나와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이야기하는 연방 의원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저희 기관이 호스트하고 워싱턴 한인 연합회가 스폰서를 하는 이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모든 동포사회의 이 활동가들이나 단체들이 함께 와서 활동할 수 있는 멍석을 피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 자리에 와서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게 서로 정보들을 쉐어하고 또 액티비티들을 서로 배우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미주 동포들의 이 정치적 신장 활동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저희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왜 이 캠페인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전국적으로 우리가 캠페인을 해야 되는가? 그 모든 거는 내년도에 있는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 한인들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이 8080 캠페인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그 한인 시민권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또 실제로 내년도 선거에서 투표에 직접 참여하셔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2016년, 17년도에 이제 당선돼서 대통령이 됐다. 백악관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한인사회의 정치력을 확보하고 또 행사하는 데 중요한 그 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전역에서 8080 캠페인이 벌어지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컨퍼런스는 2박 3일 동안 풀뿌리 한인 활동가 양성, 전국적인 한인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지역구 의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투표 참여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풀뿌리 정치 활동 방법과 시민 참여 활동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22일 갈라에만 참석할 한인들을 위해 대형 버스를 마련해 22일 이른 아침 워싱턴 DC를 출발해 당일 밤 귀환할 예정입니다. 암 치료의 핵심은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다. 생식 전문가인 황성주 의학 박사가 뉴욕을 방문해 암 치료를 중심으로 한 건강 강연을 가졌습니다. 황 박사는 13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마련된 강연 자리에서 암을 예방하는 것의 관건은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면역력을 깨뜨리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암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뿌리와 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수술은 줄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뿌리는 암 유전자로 설명할 수 있다며 암 치료는 궁극적으로 암 유전자를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생활 습관과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등소평의 말을 인용하며 암에 걸렸다면 모든 치료법을 다 동원해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내키지 않는 치료를 이어갈 경우에 치료 효과가 없다며 병에 걸렸다면 치료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황성주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식의 효과를 전하며 좋은 음식을 먹을 경우 유전자가 좋은 쪽으로 바뀌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유전자가 나쁜 쪽으로 바뀐다며 하지만 나쁜 음식도 좋은 음식과 함께 섞어 먹으면 이로운 쪽으로 변화가 된다고 식생활의 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황성주 박사가 지은 음식으로 유전자를 바꾼다 생식의 신비 소책자를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황성주 박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 대학 교수로도 재직했습니다. 또 건강보조식품인 이롬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14일 13년 만에 역사적인 이란 핵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13년 만에 이란 핵 협상을 최종 타결한 데 대해 협상 당사국과 국제사회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핵 협상 타결은 불필요한 위기를 없애고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환영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이란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실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핵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란이 핵무기로 향하는 길을 인정받게 됐다며 이란의 핵무기 취득을 막을 수 있었던 많은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은 오직 의료용,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만큼 남편이나 아내라는 말 대신에 배우자와 같은 성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대법원이 최근 미 전역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서 전통적으로 결혼한 남성과 여성을 각각 뜻하는 남편과 아내 용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10일 의회 홈페이지와 언론 등에 따르면 루이스 캡스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연방정부 법률에서 남편과 아내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에 배우자, 결혼한 커플 등과 같은 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혼평등법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대통령 부인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한 현 조항을 대통령 배우자를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현재까지 동료 의원 23명이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지난해 주 법률에서 남편과 아내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